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8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이 한국 갤럽, 저는 이 한국 갤럽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갤럽 여론조사 기관을 감히 한번 거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 여론조사 기관 갤럽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보면 비교적 야권에 대해서 좀 야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이건 느낌이죠. 제 개인 느낌인데. 근데 홍준표 대표가 지난 7월 8일인가 됐죠. 그때 굉장히 경로를 했습니다. 한국 갤럽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내 이름 넣지 마! 하고 그냥 분노의 표시를 했습니다. 한국 갤럽 아예 나 조사하지 마. 나를 대선 주자로 조사하지 마. 그래서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말이죠. 홍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야박한 점수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 몇 주째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화가 난 모양입니다. 왜? 다른데 갤럽 지지율이란 거는 하나의 통계니까 뭐 조금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추세는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홍준표 대표는 갤럽 지지율이 리얼메타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넣지 말란 공문을 넣어도 계속 넣는다 하고 경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홍준표 대표의 마음속에는 뭔가 공정성이 너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결이 숨어 있어서 그 느낌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2021년 7월 8일자 뉴시스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한국갤럽의 분노, 내 이름 넣지 마라, 이렇게 제목입니다. 그 내용성에 갤럽 지지율이 리얼메타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거는 여러 번 계속 봐왔겠죠. 한 번 가지고 한 건 아닐 겁니다. 이름 넣지 말라는 공문을 넣어도 계속 넣고 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냥 딱 때린 겁니다. 내 이름 빼.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이번에 이상한 또 느낌을 또 한번, 이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이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러한 것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윤석열 첫 가상 양자 대결에서 거의 이재명이가 46%고 윤석열이가 34%로 나왔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차 밖의 격차. 이거는 여태까지 다른데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만 이런 통계는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되는 통계입니다. 이재명이가 윤석열의 12%포인트 앞섰다?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7일에서 19일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떡볶이 문제 가지고 또 뭐 황교익 뭐 문제 가지고 이재명이 상당히 악재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여권의 이낙연이라든가 뭐 이 여권 주자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이하고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에게 15포인트나 앞선다? 글쎄, 그건 여론조사 했으니까 자기가 앞선다 하면 앞선 걸로 믿어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홍준표 대표 생각이 났습니다. 뉴시스에 제가 그 기사를 일부러 찾았습니다. 찾아봤더니 홍준표 한국갤럽에 분노했다. 내 이름 넣지 마라. 이게 제목입니다. 그럼 이름 빼가지고 해야죠. 이름을 공문까지 보냈는데 갤럽에서 빼야죠, 이름을. 자기 본인이 원치 않으면 빼야 되는데 왜 그거 올려놓고 흔드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름 넣지 말란 공문 넣어도 계속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뉴시스의 이런 기사로 돼 있죠. 대선 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 모든 여론조사에 내 이름을 쓰지도 공표하지도 말라, 이 갤럽에다가 요구한 겁니다.
한국갤럽의 모든 여론조사에, 갤럽에서 하는 여론조사에 내 이름 넣지 마. 공표하지도 말라. 쓰지도 말고 공표하지도 말라.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밝혔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7월 8일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그것을 꼭 느끼게 하는 내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야권에 그래도 1위를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 갑자기 46대 34, 12포인트나 이재명한테 진다?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낙연하고 윤석열이가 또 동률로 나왔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4인 호감도에서는 말이죠. 이재명이가 40%, 이 윤석열이가 29%, 이낙연이가 24%, 최재형이가 17%, 비호감도는 이낙연이가 62%, 윤석열이가 58%, 최재형이가 58%, 이재명이 50% 순.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나타내는 이 한국갤럽의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뭔가 느낌이 있는데 이거 말을 갖다가 이 정도 선에서 관둬야 되겠다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 한국갤럽, 이게 정말 갤럽이냐 이게? 이렇게 질문하고, 이 진짜 미국 갤럽의 한국 지사냐? 지사냐 아니면 이름을 따온 거냐? 이걸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202일 앞둔 20일 여야 후보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야권의 일원으로서, 야권 대선 주자를 지지하는 일원으로서 야권의 대선 주자가 여하튼 1위를 빼앗겼다는 것, 그리고 오차범위 바깥으로 밀려났다는 것,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근데 한국갤럽이 공정한 여론조사일까 하고 주변 여론조사를 봤더니 다소 윤 총장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1위를 계속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다소 좀 이거 하더라도 1위를 유지하는 이 여론조사 기관이 많은데 이 갤럽이 유독 조금 짜지 않나, 소금기가 좀 많이 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어디선가 뭔가 이 기시감이 데자뷰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딱 찾아봤더니 홍준표 대표가 한국갤럽의 분노, 내 이름 넣지 마, 이름 넣지 말란 공문 넣어도 계속 넣고 있어. 갤럽 지지율 리얼메타 30% 수준밖에 안 돼. 수준에 불과해. 갤럽 지지율이 말이죠, 홍준표 지지율이 리얼메타 30% 수준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론조사가 어떻게 리얼메타라고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에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이 홍준표 대표가 화를 낼 정도 같으면 이거는 화가 아니죠. 이거는 공정성의 시비가 되는 거죠. 공정성인가 불공정인가, 이 불공정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여론조사기관 내 마음 내가 조사했는데 내 나온 대로 한다 하더라도 여론이란 건 추세라든가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30%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갤럽 지지율이 리얼메타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홍준표가 이렇게 분노를 표했다면 저는 홍준표 대표의 말이 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3배, 3.3배나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여론조사가. 그러니 이게 뉴시스 기사입니다. 2021년 7월 8일자 뉴시스의 기사인데 이걸 보면서 이거 정말 참 여론조사 기관이 들쭉날쭉하다고 며칠 전에 조선일보 홍영님 여론 전문 기자, 여론조사 전문 팀장, 데이터 팀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구나. 이거 한국이 말이죠, 여론조사 기관이
36개인가 7개인가 되고, 미국이라든가 이 큰 나라 프랑스 같은 데는 열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일본도 열 몇 개밖에 안 됩니다. 한데 한국에는 왜 이렇게 난립할까요? 심지어는 여권에 뭐 했던 사람도 어디 사장인 사람 나와서 그냥 여권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 여론조사 기관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고 중립성이 담보가 되는 그게 여론조사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한국갤럽이 물론 그 나름대로 통계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서 19일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윤석열 양자 구도에서 이재명 경선 후보는 46%, 윤석열은 34%, 두 사람 격차 15포인트 이렇게 냈습니다. 한국갤럽이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가상 양자 대결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처음에 콱 때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맞을 진실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의문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하고 윤석열 예비후보 양자 대결 시켰는데요. 둘이가 다 동률로 나왔습니다. 무승부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비교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홍준표 대표의 분노가 생각이 난다. 왜 분노했을까? 한국갤럽에. 아주 그냥 제목, 뉴시스의 그 제목에 말이죠. 홍준표 한국갤럽의 분노, 내 이름 넣지 마라. 그 다음에 갤럽 지지율이 리얼메타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름 넣지 말라는 공문 넣어도 계속 넣고 있다. 만약에 불공정 형태가 시정될 때까지 가만히 안 있겠다.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타 여론조사 기관은 쓰지 않는 왜곡된 방식을 사용한 지지도 조사에 성명을 상업적으로 활용 공표함으로써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홍준표 성명을 영업행위에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왜곡과 불공정 형태가 시정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아주 분노감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홍준표가 7월 8일 날 홍준표의 그 관련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해서 12%나 쳐질까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제가 한번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머리를 갸우뚱 좌우로 한 10번 정도 흔들고 싶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말이죠. 비호감도에서는 또 이재명 경선 후보가 50%로 가장 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호감이 간다는 사람이 비호감도가 50%로 가장 낮았다는 겁니다. 이낙연이가 비호감도가 제일 높았고 윤채 예비후보는 각각 58%. 참 이재명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한국갤럽에서. 참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이라 하면서 딱 왔는데, 어디를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고 그래서 지지 딱 하니까 전화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말이죠. 나이가 어떻게 되냐,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몇 살이라고, 몇 대라 얘기했더니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정말 화가 나서 그냥 당장 쫓아가가지고 그 사장 붙잡고 좀 비틀어 놓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어디 여론조사 기관
인터뷰 조사원이 있다고 전화를 하고 탁탁 끊어대고 난리치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조사는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아, 이러고 인터뷰, 그게 정확합니까? 조사원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사람인지 녹음 다 해놨습니까? 응답률은 1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참 이걸 보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저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가 기억이 났습니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그게 진정한 여론조사일까? 알스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이게 어떤 방법일까 도대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한번 녹음을 쭉 해놨으면 그걸 한번 듣고 싶은 충동 그걸 느낍니다. 아니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해서 이재명이보다 가상양자 대결에서 오차 밖의 격차로 15%, 12%나 차이가 날까요? 한국갤럽의 정말 이 조사 알고 봤더니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뭐 틀렸다 맞았다 얘기는 할 수 없겠고 기분이 좀 씁쓸한 느낌을 받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한민국의